송은재TV 시작합니다. 김건희 신드롬, 김건희 열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김건희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그 배웅을 하면서 연두색 반소매 또 치마 입고 나온 것이 어디 제품이냐, 얼마냐, 김건희 여사가 밝혔죠. 모두 자신의 옷은 자비로 사겠다. 또 어제 입은 흰색, 그 흰색에 담긴 의미는 남들과의 조화, 단정하게 또 첫 이제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낮은 자세로 조용히 대통령을 내조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저도 그 패션쇼, 그 패션 모델들과 얘기를 하는, 취재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이 옷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색상에 대한 의미, 또 옷의 그 모양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이 대중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 또 정치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옷의 색깔 하나까지도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또 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호중이가 김건희 여사와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활짝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보도가 되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주 좋아 죽는구나, 남자 새색시냐, 윤호중이가 아주 얼굴이 붉어지면서 활짝 웃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웃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낮에는 민주당이고, 밤에는 국민의당이냐, 낮에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다시 하라는 등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평가, 이런 게 예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관계된 사과를 하러 이제 대중 앞에, 기자들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은 옷을 입고, 아래 위로 검은 옷을 입고 사과를 하러 나섰는데,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옷에 대한 맵시, 인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그 정치부 기자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김건희 여사, 이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윤호중이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내일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부분을 결정합니다. 한덕수 인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위 민주당이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준이 바닥이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수준이 왜 저렇게 되느냐라는 부분, 원래 자질이 좀 모자랐던 사람도 있겠고요. 근데 왜 자신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저게 이제 대깨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한 정치를 한다든지, 말뚝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국회의원의 자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준비가 좀 못했다,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최광욱이나 김남국이, 이수진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그 청문회를 더 잘했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보시면 그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그 최광욱 등이 틀린 이야기를 해도 곧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이모와 했다고요? 그 회사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최강욱과 김남국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헛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아차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준비를 지금 뭐 국회의원 한 명에 9명씩 보좌관이 붙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질 또 국정을 대하는 자세, 국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자질이 그렇다면 사실은 한동훈과는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의정 전략이라는 것이죠. 청문회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군사를 가지고 한동훈과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는 외곽을 때리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을 못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둘러싼 한동훈과 윤석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전략이 말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를 추궁해 들어간다든지 법무부 주변의 정무적인 것을 추궁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 자녀 부분도 입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논문을 게재하는 것,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 그 구조, 그런 경제적인 특혜,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당이 확실히 완패를 한 겁니다. 완패를 했을 때는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완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한동훈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하고 졌을 때는 인정하고 한덕수, 한동훈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그래야 이 부분을 딛고 넘어가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170명에 가까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